가장 평화로워야 할 새벽의 바다가 가장 잔혹한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 해군 잠수함은 지난 80년 동안 차가운 심해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 이란의 자부심은 흔적도 없이 분쇄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공격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파멸을 불러온 이 역설적인 현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사신이 어떻게 거대 군함을 수장시켰는지, 그리고 이 불기둥이 왜 우리 집 안방의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면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스리랑카 갈레웨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지구촌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든 대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인도양의 깊은 심해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던 미 해군 핵잠수함은 마침내 본국으로부터 최종 공격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타겟은 이란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아이리스 대나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잠수함이 실전에서 어뢰를 직접 발사해 적의 군함을 격침시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수함은 그 존재 자체로 적을 압박하는 전략 자산이지 실제로 어뢰를 쏘는 것은 곧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4일 새벽 미국은 80년 동안 지켜온 이 금기 어린 봉인을 과감히 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가장 잔혹하면서도 명확한 경고장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왔던 평화의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아이리스 대나호는 이란이 국가적 자부심을 걸고 건조한 1500톤급 최신형 호위함이었습니다. 180명의 숙련된 승조원을 태우고 인도양의 파도를 가르던 이 배는 그날 새벽 단 한 번의 폭발로 영원히 수장되었습니다. 미 잠수함에서 발사된 MK-48 중어뢰는 배의 측면을 때리는 대신 함선 바로 아래 바닷속에서 폭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블 제트라 불리는 가공할 파괴 기술입니다. 폭발과 동시에 발생한 거대한 공기방울은 군함의 용골을 순식간에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대나호는 마치 거인이 아이들의 장난감을 부러뜨리듯 두 동강이 났고 거대한 화염과 함께 인도양 바닥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장에서 승조원 87명이 즉사했고 바다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대전의 정밀 타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국가의 자만심이 얼마나 허망하게 초토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격침 현장인 스리랑카 갈레 앞바다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제수역에서 벌어진 이 전대미문이 사건에 스리랑카 정부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구조작업에 급파된 스리랑카 해군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란 군인들의 유리품과 끝없이 펼쳐진 기름띠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던 중 32명의 승조원이 가까스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들의 눈에는 평생 씻기지 않을 공포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인도양에서 벌어진 미 해군의 압도적인 무력 행사에 숨을 죽였고, 중국은 미 잠수함이 보여준 소름 끼치는 은밀성과 기동력에 경악했습니다. 국제법상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수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토록 과감한 침몰 작전을 수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완전히 밟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 주인공인 MK-48 모드7 어뢰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살인마 그 자체입니다. 무게만 무려 1.5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물속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으로 표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발사된 후에도 거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나호에 탑승했던 베테랑 음탐사들조차 죽음이 자신들의 발밑에 도달할 때까지 어뢰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 해군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잠수함 기술의 정점입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어 요격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어뢰는 그 존재를 깨닫는 순간 이미 함선의 운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미사일 대신 굳이 어뢰를 선택함으로써 이란 지도부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지구상 어디에 있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너희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주는 공포는 이란 해군 전체를 심리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사실 이란 군함의 격침은 에픽 퓨리라고 불리는 거대한 합동작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6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이란의 군사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정밀 폭격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즉 서사시적 분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국은 그동안 비축해둔 모든 첨단 화력을 중동 전역에 쏟아부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대나호를 포함한 이란의 주요 군함 20척과 최신형 잠수함 한 척이 바다 밑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구축한 해상 전력이 단 며칠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 소멸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급박하고도 잔인하게 작전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전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는 명확한 첩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방어적인 대응 대신 치명적인 선제 타격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이란 해군의 완전한 전멸로 나타났습니다. 테헤란의 지휘부는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함대들이 제대로 된 교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적에게 사냥당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대칭 전술 즉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으로 미 해군 항모 전단을 괴롭히겠다는 전략은 미 핵잠수함의 은밀한 어뢰 공격 앞에 한순간에 파탄났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군 내부에서도 패배주의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며 미국에 당당히 맞서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국 영토 방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붕괴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란 해군의 멸망은 단순히 군사적 손실을 넘어 이란의 영향력 아래 있던 수많은 대리 세력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파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전선을 넘어 화려한 도심의 중심부까지 침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유층들이 모여 살며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던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이제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흐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미사일이 걸프해 상공을 가로지르기 시작하자마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엘리트들은 즉시 전용기를 호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향하는 탈출로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전용기 티켓 한 장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4억 6천만 원이 넘는 35만 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생명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이 황금의 도시를 덮친 것입니다. 화려한 파티가 열리던 요트 선착장은 이제 도망치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자의 탐욕이 빚어낸 전쟁의 참혹한 민낯이자 우리가 마주한 2026년 중동의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인도양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불기둥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바로 이 위험천만한 바닷길을 통과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이란 해군의 몰락과 중동의 극심한 혼란은 곧바로 국제 유가의 폭등과 전세계 물류 네트워크의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극도로 낮은 우리 경제의 중동의 전쟁은 곧 실존적인 재앙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 봉쇄되고 인도양의 제해권이 상실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공장은 멈추고 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국가안보가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힘의 논리와 비정한 지정학적 충돌을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 이 거대한 폭풍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해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전 세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비극적으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이 파국이 인류의 더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